안녕하세요. 저희는 2월부터 2달 동안 송정희 낭독학교 초급과정을 배웠습니다. 떠듬떠듬 사투리 억양과 서툰 발음으로 불안스럽게 시작한 낭독이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선생님의 지도로 자기 목소리를 솔직하게 내기 시작하자 점점 대범하고 당당한 낭독가들이 되었어요. 마치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르는 그런 낭독가요. 눈물과 웃음 속에서 초급 과정을 마치며 낭독회를 엽니다. 저희의 첫 낭독회를 응원해 주세요. 이대경의 나에게 낭독. 낭독을 알기 전에 나는 그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며 책을 읽었다. 책은 그렇게 읽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낭독을 알고 나서 그제야 나는 나에게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늘 내 곁에 있었지만 책을 읽을 때 쓸모를 몰랐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나만이 가진 내 목소리가 책을 통해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고 보니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었다. 발바닥은 땅에 디디고 등뼈는 반듯하게 세우고 코로는 숨을 쉬고 배, 머리, 가슴, 손 모두 할 일이 있었다. 이렇게 낭독은 온몸으로 하는 거였다. 글이 눈으로 들어와 내 온몸이 반응하고 목소리로 나간다. 그래야 내가 감동하고 주변을 떨리게 할 수 있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쏙 먹여주는 거예요. 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였다. 내가 발견한 내 목소리, 온몸으로 하는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쏙 먹여드릴게요. 나에게 낭독. 내 마음에 들려주는 목소리. 서혜정, 송정희. 출판사 페이퍼타이거. 치유의 소리. 느즈막한 오후. 볕이 좋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자니 명동성당이 눈에 들어온다. 문득 성당 지붕을 깨끗이 씻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내 사람들의 마음을 닦아주는 곳이 성당인데 그곳의 지붕을 어쩌겠다는 자신이 우스워 피식 웃고 말았다. 어디 때가 끼는 곳이 지붕뿐일까? 우리 마음이야말로 닦지 않으면 때가 끼기 마련이다. 마음의 때를 벗지 못하면 기분도 답답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교회에 가서 마음을 씻고 오나 보다. 나에게는 마음을 씻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낭독이다. 마음이 어지럽고 불편할 때면 책을 꺼내서 소리내어 읽는데 그러다 보면 두서없던 마음도 가라앉고 기분도 점차 상쾌해진다.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다. 목소리에는 나의 감정과 감성까지도 묻어난다. 화가 났을 때 목소리는 탁하고 차갑게 들리며 호흡도 거칠다. 반대로 편안하고 유쾌할 때의 목소리는 명징해서 멀리까지 곧게 뻗어나가고 호흡도 안정적이다. 내 마음이 어떤지 혼란스럽다면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자.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신기하게도 낭독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점차 제 빛을 되찾는다. 글쓴이의 심정을 헤아리며 소리내어 글을 읽기도 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글에 덧입혀 소곤거려 보노라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진다. 마음이 풀어지면서 목소리도 여유를 찾는가 보다. 머리 위에 어지럽게 휘날리던 생각들이
내가 내뱉는 소리에 부딪혀 멀리 날아가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아니면 나의 낭독이 내면을 윙윙 울려내어 안 좋은 생각들을 밖으로 몰아낸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여겨질 만큼 충분히 낭독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낭독을 하면 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기 목소리를 입히고 본인의 감성을 더해 활자를 입 밖으로 꺼내면 그 글은 이미지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 어느새 형상을 갖춘 글은 내가 뱉는 말의 리듬에 따라 빠르게도 느리게도 움직이며 자유롭게 유영한다. 황금을 두른 고대 사막의 어느 왕이 내 옆에 기대어 무료하게 졸기도 하고 푸른 여운이 느껴지는 도심의 치열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지기도 한다.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한정된 공간이지만 낭독을 하는 순간 우리는 글이 그리는 가상의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일까? 낭독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낭독이 자유를 느끼게 한다고. 나 역시 낭독으로 자유를 느꼈고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 물 먹은 것처럼 마음이 눅눅한 날, 아무도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숨고 싶을 때면 나는 낭독의 방을 찾았다. 그곳은 내가 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면 마음 내면에 생겨나는 비밀스런 공간이다.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나에게만 몰두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내 속마음에 말을 걸고 귀를 기울이는 곳이기도 하다. 의성이 예민했던 어린 시절, 동그만히 앉아 혼자서 집을 지켜야 했던 그때, 나는 마음을 스스로 달래야만 했다. 가난한 동네는 밤늦도록 소음이 멈추지 않는다. 동네 골목에서 고래고래 들려오는 술 취한 아저씨들의 고함 소리, 집과 집 사이 방음이 되지 않아 들려오는 부부싸움 소리, 양은 그릇 나뒹구는 소리, 세간살이 깨지는 소리, 어른들의 싸움에 놀라 자지러지는 아이들 울음소리. 소리가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때면 나는 책을 꺼내들고 낭독을 시작했다. 수다쟁이 빨간머리 앵과 떠들고 씩씩한 톰소여와 페인트 칠을 하고 나처럼 조그맣고 어린 제재와 함께 포르투가 아저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면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글 속에 빠진 나의 밝은 기분만이 남았다. 내 마음 안에 만들어 놓은 낭독의 방에서 자유롭게 놀며 내가 나를 위로한 것이다. 지금도 나는 낭독을 하며 내 안의 상처들을 씻어내곤 한다. 하루에도 숱한 일로 마음을 다치는 우리다. 아니,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하고 잠 못 이루는 경우도 있다.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숨죽여야 하고, 내 의견을 내지 못하는 때도 있다. 어릴 때의 나처럼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두려워서 도피처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모든 상처를 일일이 되짚어가며 치료하기가 어렵다면 그럴 땐 자기 목소리를 내어 낭독을 했으면 좋겠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소리내어 글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주변 소리에 커튼을 치고 나에게만 집중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작게나마 소리를 꺼내보자. 낭독이 아직 어색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소리내어 글을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낭독하는 재미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것이다. 일상에서 잃어버린 마음의 조각들이 어느 순간 버겁게 느껴진다면 낭독으로 치유하면 어떨까 조심스레 권해본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설레며 기다리신 노훈군 선생님의 낭독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훈금입니다. 노훈금의 내가 만난 낭독. 제가 낭독이 지닌 진정한 힘을 처음 깨달았던 순간은 몇 년 전 참여했던 시수업 연수였습니다. 당시 강사님은 시집에서 시 한 편을 골라 낭독하고 녹음해 오라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을 골라 소리내어 읽으며 녹음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시를 읽어 내려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시의 내용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좋지 않아 공부에 전념하기 어려웠고 떨어지는 성적을 보며 홀로 고민했던 고등학교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에도 이 시를 읽었지만 그때는 이해하기 어려워 그저 여러 번 되풀이해 읽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30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이 시를 소리내어 읽어보니 우물 속 사나이의 모습이 마치 그때의 제 모습 같아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어릴 때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던 글자들이 소리가 되어 입 밖으로 나오자 비로소 그때의 제 마음이 온전히 느껴진 것입니다.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들어보니 제 목소리에는 울음 섞인 떨림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녹음할까 망설였지만 결국 그 떨림 그대로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에 담긴 그 진심 어린 떨림이 참 좋았다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를 소리내어 읽는 것이 나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깨끗하게 씻어주었다는 것을요. 사실 제게 그 시절은 작고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목소리도 작았고 남들 앞에 서면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당당하게 소리내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살았지요. 그러다 정말 좋은 기회에 낭독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제가 가진 부족한 점들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지금은 그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가며 조금씩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낭독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당당히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얻은 이 소중한 경험처럼 제가 만나는 아이들도 즐겁게 책의 세계로 들어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직접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 자기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는 시간, 아이들의 빛나는 눈빛과 생생한 목소리가 도서관에 가득 울려 퍼질 풍경을 상상하니 벌써 마음이 설렙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누우면 들리는 소리. 여러 장에 걸쳐 낭독은 어려울 것도 특별할 것도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래서인지 나는 누워서 낭독하기를 즐긴다.
누워서 책을 읽노라면 편하기도 하고 몸이 소리 내는 법을 자연스럽게 깨친다는 장점도 있다. 자기 목소리 고유의 색을 찾고 소리에 공명을 싣고 싶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은 보통 누워서는 소리를 잘 지르지 않는다. 굳었던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안정되는 탓이다. 서 있을 땐 가슴에 머물러 있던 호흡도 저절로 배까지 확장된다. 배와 가슴이 함께 불룩불룩 움직이며 의도하지 않아도 복식 호흡을 하게 된다. 몸통의 깊은 곳까지 들고 나는 호흡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깊고 길어서 소리를 멀리까지 이끌고 간다.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서 다음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자. 꿈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다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지금 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다 맛있고 신난다. 소리가 시작되는 위치가 달라졌으니 누워서 낭독하면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고 느껴질 수 있다. 계속 소리를 내며 내 목소리가 몸의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시 지켜보자. 누우면 어림잡아 내 몸의 절반은 바닥에 닿는다. 그만큼 울림도 많이 전해진다. 움직임을 느끼기 좋은 상태가 된다. 입술과 턱은 어디까지 벌어지는지 꼼지락대며 얼굴에 손을 올려 확인해 보아도 좋다. 이번엔 잠시 책을 내려놓고 눈을 감은 채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용히 관찰해 보자. 쿵쿵 울리는 심장 박동은 또 어떤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기도 해보자. 얼굴 주변을 흐르는 공기의 덩어리는 코를 지나 어떤 길로 향하는지, 갈비뼈는 얼마만큼 부풀다 제 자리를 찾는지, 누웠던 몸을 일으켜 앉아서 낭독을 해보면 자세는 달라졌지만 누워서 낭독했을 때의 소리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몸과 귀가 아까의 소리를 기억했다가 그 방법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직접 연습해 보면 바로 느낄 수 있다. 복잡하게 신경 쓰며 낭독하지 않아도 되고 정자세를 쭉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누워서 소리내어 읽다가 힘이 들면 묵독을 하고 다시 힘이 생기면 낭독하기를 반복한다. 책을 들고 읽다 보면 팔이 아프고 저리는데 그러면 옆으로 돌아 눕기도 한다. 최대한 편안한 느낌이 이어지도록 자세를 바꿔가는 것이다. 잠자리에 들어 낭독할 때면 내 호흡에 따라 얇은 호청이 너풀거려 얼굴에 진동을 전달할 때도 있다. 내가 뱉는 호흡을 피부로 느끼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자세마다 내가 만들어내는 울림과 소리가 달라지고 여러모로 느껴지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누워서 낭독하기를 꼭 잠자기 전에만 할 이유는 없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쉴 때, 잘 닦여 정갈해진 마루를 바라볼 때, 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좋다. 그냥 쉬어도 좋지만 낭독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때 책을 꺼내 들고 소리내어 읽으면 된다. 편히 누운 채로 하루의 긴장을 걷어내면 느슨하게 풀려 평온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의 울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아이들과 함께 매일 낭독의 시간을 즐기는 김선아 선생님의 낭독입니다. 네. 김선아의 내가 만난 낭독. 나는 요즘 낭독을 자주 한다.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소리를 내어 읽는다. 처음에는 그저 읽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낭독은 생각보다 더 깊은 것이었다. 아이들은 소리를 내어 읽으며 글자를 넘어서 문장의 온도를 느끼기 시작했고, 나는 그 목소리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건네는 순간들을 보게 되었다. 내가 만난 낭독은 어느새 흘러 우리 반 아이들에게로 흘러가고 있다. 나는 지금 아이들에게 은소희 작가의 5번 레인을 소리내어 읽어주고 있다. 21명의 6학년 아이들이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교실은 어느새 다른 공기로 채워진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오래 듣던 아이들은 4월의 봄을 지나며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에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는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어떤 아이는 힘주어 또박또박, 각자의 속도로 자기 이야기를 읽어 내려간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알게 되었다. 낭독은 잘 읽는 연습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만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읽는다.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낭독을 기대하며.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55분. 봄밤으로 가는 이 시간 나는 문장 하나를 더 보탠다. 낭독으로 흘러 바로 지금 이 순간 금요일에 낭독을 만났다고. 그리고 앞으로 낭독을 만날 우리들이 기대가 된다고.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본다. 나는 항상 경청을 강조한다. 소리내는 것 이상으로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웠다. 잘 듣지 못하면 낭독도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 낭독은 듣는 대상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목소리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고 혼자 말을 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 깊이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 내가 처음부터 경청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성우일을 하면서 여러 시기를 거쳤다. 마음에 뜨거운 것이 많았던 시기에는 나를 드러내는 데 힘을 쏟았다. 연극을 하는 것처럼 온몸을 움직이며 소리를 냈고 나를 표현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덕분에 시원하게 소리를 내지를 수 있었지만 때론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도 만들었다. 하루는 녹음실 문에 박차고 나오며 대사를 외쳤는데 주변 사람들 모두 땡그랗게 눈을 뜨고 나를 쳐다봤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그런 나를 황당하게 여기는 분도 계셨고 귀엽게 봐주시는 분도 계셨다. 그때는 내 안에 담긴 것들을 마음껏 꺼내고 사르고 싶었던 것 같다. 내 감성으로 목소리를 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때는 자기 점검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내게 자기 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았냐고 질책하듯 물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었다.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진지하게 내 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니 발음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다. 많이 놀랐다.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느라 자기 소리를 점검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열정도 좋지만 내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경청에 관심을 가졌다. 계속해서 듣는 것에 집중했다.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 전문적으로 성우 공부를 하지 않았기에 남들보다 모르는 것이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소리를 듣고 연구했다. 듣는 시간 외에도 혼자서 소리를 내며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울 앞에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소리를 내보기도 했는데, 연극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소리내는 모습을 관찰하니 말을 꺼내기 전에 얼굴 표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보였다. 말을 하겠다는 신호가 얼굴에서부터 먼저 감지되었다. 그 후에는 입술과 혀의 움직임을 살폈다. 부지런하게 혀와 입을 움직여야 발음이 더 정확하게 나왔다. 발성과 발음이 좋은 사람들을 관찰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소리가 매끄럽게 나오는지 고민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소리의 모양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얼굴 표정과 조음기관이 보였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던 소리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소리가 덩어리가 되어 크게도 작게도 만들어지며 몸의 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말을 뱉는 강도에 따라 덩어리는 늘어지기도 하고 팽팽해지기도 했다. 말을 할 때 어느 기관에 힘을 주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다.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지, 흉식을 쓰고 있는지, 공명을 많이 넣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보였다. 신체의 어떤 기관을 쓰고 몸의 어떤 통로를 거쳐서 말이 나오는지 알 수 있었는데 소리 자체가 통째로 보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내 소리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깨닫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을 다시 체화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깨달은 것을 소리내보며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았다. 아, 소리를 이렇게 내니까 편하구나. 몸의 이 구간을 사용하니 장시간 말을 해도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3, 4년 정도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물리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소리는 내면 상태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 오랜 시간 낭독을 하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결에 따라 소리도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나의 마음결이 느껴졌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내 목소리에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의 나의 삶은 메마르고 척박했다. 내 안에 뜨거운 것이 많았고 반항심도 강했다. 말투도 뚝뚝했고 목소리도 거칠었다. 소리가 떠 있거나 가라앉아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내가 온전히 섞이지 못하고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성우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면에 들여다볼 기회가 많았다는 점이다. 10년 동안 성우 생활을 하고 잠시 휴식기를 가졌는데 그때 다시 나를 돌아보니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내가 보였다. 목소리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말과 호흡에도 여유가 생겼다. 이전보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대화도 많이 하는 내가 보였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잘 기울이고 있었다. 타인의 소리, 그리고 내 소리가 마음에까지 잘 들어왔다. 그 모든 것을 비교해 보니 예전보다 내가 더 온전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것 같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모든 일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소리에는 그 사람이 드러난다. 우리네 삶이 단순하지 않듯 자기 목소리를 찾는 것도 어떤 하나의 방법이나 요령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사람마다 소리를 찾는 과정에서 깨닫고 느끼는 점이 다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내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인식하지 못하던 나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경청을 강조한다. 내 소리를 찾기까지의 여정이 길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낭독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경험이 자기 소리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열정으로 똘똘 뭉친 따뜻한 열정가 김도인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인입니다. 김도인이, 김도인의 내가 만난 낭독. 내가 만난 낭독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려니 언제부터 낭독이 나의 인생에 들어와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낭독이 나의 생활에 거미줄 같이 연결되어 있구나 싶어요. 지난주 일요일 무릎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엄마를 모시고 원불교 교당 법회를 보고 왔는데요. 법회 중에 법어 봉독 순서가 있어요. 그날의 법문 내용은 대종사님께서 도량의 제초 작업과 정돈하는 이유를 마음 공부와 연결한 내용이었는데 마치 내가 들어보라고 하는 말 같았어요. 너는 이렇게 잘 치우고 잘 정리하고 있니? 너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있니? 라고요. 이처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일요일마다 교당에 가서 또박또박 큰 소리로 법어 봉독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했고 그것을 따라 읽는 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것이 바로 저의 낭독 인생의 시작이고 그 법문 문장들이 나를 키운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 더더욱 글을 잘 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목소리의 힘을 믿은 거죠. 요즘 저의 생활 루틴 중 하나가 평일 아침 5시 30분부터 20분간 밴드 모임 채팅창에서 그림책 이론서를 윤독하는 것인데요. 참가자들이 3, 4분 정도 돌아가면서 읽는 것이 혼자서 묵독하는 것보다 훨씬 내용 이해가 잘 되고 아침 시간에 정신을 맑게 깨워준답니다. 게다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니 책을 진득하게 읽고 싶어도 핸드폰 등의 방해로 집중하기가 어렵고 독서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데 낭독으로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집중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마산 지혜의 바다 도서관에서 매주 둘째, 넷째 수요 낭독 클럽에 가서 혼자서는 읽기 힘든 벽돌책 코스모스 서양미술사 이기적 유전자를 같이 낭독하며 읽었고요. 지금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읽고 있어요. 벽돌책을 한 권 한 권 낭독해서 완독하면 뭔가 뿌듯한 성취감이
든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김해 도서관에서 운영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했답니다. 지금은 낭독 녹음 연습을 올리는 정도의 활동만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낭독 실력이 조금 더 향상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본 녹음을 꼭 하고 싶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낭독 봉사가 보람차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내가 만난 낭독은 현재 나 김도윤을 성장시키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려서 목소리가 막 떨리는 게 느껴지는데요. 깊이 새겨지는 텍스트. 깊이 쓰인 시는 읽는 이의 마음을 흔들고 글 앞에 멈춰 서게 만든다. 섬세한 저자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 담백하게 일상을 그린 수필도 우리의 자화상을 드러내는 소설도 마찬가지다. 좋은 글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킨다. 글에는 작가가 고민하고 서성인 시간의 흔적들도 스며 있다. 글을 쓰니가 밤을 새워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걸러낸 문장들이 모이고 엮여 하나의 글이 탄생하기도 한다. 나는 좋은 글을 보면 소리내어 읽는 편이다. 내 목소리를 밖으로 내어 텍스트를 읽을 때 찾아오는 감동은 눈으로만 글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르다. 낭독을 하면 묵독을 할 때보다 그래서 더 섬세한 감정이 느껴진다. 글이 내는 향과 정서도 더 생생하게 전해진다.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느껴지는 호흡도 소리내어 글을 읽을 때 바로 체감할 수 있다. 섬세한 사람이라면 작가가 글을 쓰면서 멈춰 있었을 그 공간도 느낄 수 있으리라. 글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상은 소리내어 읽을 때 더 배가 된다. 시인의 섬세한 감성, 소설가의 상상, 수필가가 전하는 삶의 향기, 묵독을 하면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을 감상이 낭독을 하면 더 깊이 다가온다. 그저 글의 한 구절을 소리를 내어 뱉는 것만으로 글이 가진 감동이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평소라면 소리내어 말할 일이 없는 단어들도 낭독을 하면 그 단어를 입에 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입에 담는 일 자체가 신선하고 귀한 경험으로 여겨질 수 있다. 때론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뱉는 작은 호흡마저 특별하게 느껴진다. 실제로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글도 낭독을 하면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르다.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저자의 심정이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밋밋하게 느껴지는 글도 마치 내가 겪은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한 번 읽을 때가 다르고 두 번 읽을 때가 다르고 세 번 읽을 때가 다르다. 때론 소리 자체가 다르게 다가온다. 내 마음과는 다른 감성을 내 목소리에서 느낀다. 어떤 마음과 감성을 실어 낭독을 했지만 뱉어진 소리가 의도와 다르게 들려온다면 그 느낌을 본인이 깨닫고 다시 변화를 주면서 글을 읽으면 좋다. 그럴 때 낭독이 더 좋아지고 본인도 성장한다. 낭독을 하다가 한 문장이 마음에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는 때도 있다. 유독 그 문장을 더 읽고 싶고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다시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다. 의미를 생각하고 내용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낭독을 한다. 그런 낭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도 하고 고개를 주걱거리기도 하며 소리내어 글을 읽곤 한다. 그러면 글이 나의 내면을 채운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좋으면 반복해서 글을 읽는다. 빠르게 리듬을 타며 낭독이 되는 글도 있지만 나를 붙잡는 글은 한 페이지도 넘기기가 힘들다. 사실 넘기고 싶지 않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넘길 수야 있겠지만 글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페이지를 넘기지 못한다. 책장을 붙든 채 내 마음을 가만히 글 위에 놓아둔다. 글에 머물면서 전해지는 감동을 충분히 느낀다. 이렇게 낭독을 하면 텍스트가 깊이 마음에 남는다.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내용이 내 귀에 흐르고 나의 내면을 울린다.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낭독한 글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새겨진다. 소리내어 글을 읽을 때 느껴지는 특별한 감흥이 있다. 그 과정에서 마음에 담기는 것들도 많다. 글쓴이의 정서와 글을 쓰며 고민했을 흔적들, 예쁘고 아름다운 단어들, 내 마음을 울리는 문장들. 낭독이 이 특별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낭독을 통해 성장의 감동과 변화를 직접 보여주신 배미옥 선생님이십니다. 배미옥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미옥의 나에게 낭독. 나에게 낭독이란 아픔이자 희망이다. 낭독은 목소리를 잃고 힘들어하는 어느 날 운명처럼 다가왔다. 그것은 아주 우연히 낭독 수업을 함께 하자는 지인의 연락으로 시작되었다. 이미 한 차시 수업도 진행되었고 더구나 가족과 여행 중이었지만 무엇에 홀린 듯 한 걸음에 신청과 입금까지 마쳤다. 수술로 인한 반쪽 성대마비가 영구적일 수밖에 없다는 희망 없는 의사의 선고를 받은 지 꼭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렇게 낭독과 만나게 되었다. 처음엔 호흡도 짧아 목소리에 힘도 빠지고 긴 문장도 읽어내기에 숨이 가빴다. 하지만 성우님과 낭독학교 초급반 쌤들과 한 주 한 주 함께 읽어 나가다 보니 어느새 긴 문장을 무리 없이 읽어내는 나를 발견하고 놀라고 있다. 어느덧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지금, 마지막 낭독회 연습 녹음을 나는 듣고, 다시 듣고, 또다시 들으며 미소 짓고 있다. 나에게 낭독이란 아픔이었지만 지금은 희망이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삶이 묻어나는 소리. 저는 성우로서 자질이 없다고 여겼어요. 정식으로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연극을 하다가 성우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기본이 안 돼 있었어요. 다른 선배들은 너무 잘하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마치 아기처럼 느껴졌어요. 받침도 안 돼서 뭉개서 소리를 내고 목소리도 탁하고 거칠었어요.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때는 소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굉장히 허스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다른 선배들을 보면 목소리도 발음도 너무 좋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성우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요. 그때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이야, 너 그런 휘황찬란한 선배들이 내가 가진 열정과 신선함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니? 그들은 못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너의 감성이 부러울 거다. 그러니 그냥 밀고 나가. 저는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꺼내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듯 목소리도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리를 최대한 살리면서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극 배우에서 성우로 성장한 나 송정희의 고백이다. 나는 서혜정 선배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낭독 강의를 했다. 강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미 소리내는 법을 알고 발성도 좋아 큰 소리로 낭독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발성이 약해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낭독하는 분도 계셨다.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글을 읽는 분이 계신가 하면 발음이 안 좋아 띄엄띄엄 읽는 분도 계셨다. 그분들의 낭독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꼭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안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렇다. 어떤 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더듬더듬하며 겨우겨우 한 문단을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낭독할 때면 같은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분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졸이며 듣는다. 그런데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듣는 낭독도 다 듣고 나면 그분만의 느낌이 전해져서 참 좋았다고들 말한다. 큰 목소리와 유창한 발음으로 한 낭독도 좋지만 소리가 작고 발음이 나빠도 텍스트와 낭독자가 하나 되어 느낌을 잘 전달해주면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있다. 때론 그런 낭독이 더 깊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한다. 목소리에 낭독하는 사람이 꾸밈없이 드러나면 소리를 듣는 맛이 있다. 그가 지나온 삶, 그만의 개성과 정서가 담긴 소리는 듣는 이를 집중시킨다. 그러니 낭독을 할 땐 목소리의 인위적인 꾸밈을 걷어내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좋다. 목소리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자기가 가진 감성을 소리에 실으면 된다. 사춘기 소녀가 내는 소리에는 소녀만의 풋풋한 감성이 실린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20대 청년의 목소리엔 젊은이 특유의 패기가 남긴다. 뚱뚱한 몸을 지닌 50대 아주머니의 목소리에선 정겨운 활력이 느껴진다. 자식 다 키우고 부모 마음도 알고 아픔도 겪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지난했던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소리에는 말하는 이의 삶이 담긴다. 나는 삶이 묻어나는 소리가 최고라고 말한다. 사투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낭독을 하면 된다. 사투리를 들으면 어떤 지역에서 자랐고 어느 고장에서 음식을 먹고 했을 그만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조곤조곤한 전라도 말을 들으면 담양의 대나무숲 향기가 전해질 것만 같고, 정겨운 부산 말을 들으면 비릿하고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푸르게 풍겨올 것만 같다. 소슬한 밤, 저 멀리 반짝이는 등대 불빛, 사락사락 눈이 내리는 산골짜기 풍경,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탁 트인 바다. 그 고장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보거나 느낄 수 없는 이러한 전경들이 사람의 내면에 스며 있다가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삶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소리에도 자신이 드러난다. 남들 앞에서 낭독할 때도 나 혼자 있을 때처럼 소리를 내면 듣는 사람도 더 편하게 듣는다. 누구에게나 남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자기만의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더 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친다. 지금은 혼자 낭독하는 시간이다. 남들에게 내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처음엔 소리는 내려놓고 간다고 생각하자. 목소리 자체에 신경 쓰다 보면 낭독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 텍스트를 충분히 공감하고 느끼는 것이 먼저다. 글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낭독할 때 몸의 힘도 풀어지고 소리도 편안하게 나온다. 텍스트가 내 목소리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상상해도 좋다. 평소 목소리로 책을 읽어보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도 소리를 내보자. 지금은 발음도 명확하지 않고 소리도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선은 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에게 내용을 전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자. 발음이 뭉개져도 의미는 전달된다. 가장 나다우면서도 편안한 소리를 찾아가면 된다. 목소리의 형태보다는 자기 내면에 집중했을 때 자연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다. 너무 잘하려는 생각도 비우자. 낭독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리로서 전달하는 것이다. 마음을 전하는 것은 테크닉이나 기교가 아니다. 꾸미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소리를 꺼내면 된다. 활자가 목소리에 실려 내면에 닿으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가 매력적인 다음 낭독가 이승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미의 내가 만난 낭독. 나에게 낭독은 세계의 확장이다. 낭독 수업을 통해 나는 내 목소리에 깊이 귀 기울이게 됨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섬세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나에게 무의미한 목소리들, 길을 가면서 들려지는 목소리나 마트에서 계산하면서 듣게 되는 목소리 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목소리를 들으면서 상대방의 입술의 움직임도 보고 그 사람의 감정까지 그려보곤 했다. 참 재미있다.
학생들과 낭독으로 온책 읽기를 한 후 감상을 들어보면 혼자 읽을 때보다 집중이 잘 된다. 나만 느리게 읽는 것 같아 신경 쓰였는데 나처럼 천천히 읽는 친구들이 있어 안심되었다. 목소리가 다 달라서 재미있다 등 어른인 내가 낭독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깜짝 놀랐다. 학생들과 소리내어 읽는 것을 좋아하여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편인데 낭독의 철학을 경험한 후의 낭독은 그 깊이가 다르다. 앞으로 만날 낭독의 세계가 마치 여행지를 정하고 그곳을 상상하는 순간처럼 기대가 된다. 이제 저희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놀이. 한 소녀가 촛불 아래 앉아 소리내어 책을 읽고 있다. 교과서인지 소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온 신경을 얼굴에 집중한 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 읽어 나간다. 작은 머리로 무엇에 골몰했는지 소녀는 찌푸린 얼굴이었다가 이내 표정이 환하게 밝아진다. 들릴 듯 말 듯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던 소녀의 가녀린 목소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너풀너풀 춤을 추기 시작한다. 벌써 40여 년 전 일이다. 나의 낭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지만 나는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과 달리 외동딸로 자랐다. 그 시절엔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모여 고무줄, 망까기, 땅 따먹기 하며 뛰어노는 게 할 수 있는 놀이의 전부였다.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한참을 뛰어놀다 보면 어느 사이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밥 먹어라 하는 친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밥때가 되었음을 깨닫곤 했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 혼자 남은 나는 어둠이 짙어지는 골목에 우두커니 서 있다. 허전한 마음을 안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는데 그럴 때면 친구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또 다른 놀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숙제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실뜨기도 함께하며 잘 놀고 다투며 그렇게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의 귀가가 늦었던 나는 혼자 먹는 저녁이 익숙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무료하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툭 하면 전기가 끊기곤 했던 그때는 캄캄한 공간에 홀로 앉아 촛불을 켜고 숙제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았는데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두려운 시간이기도 했다. 천둥 번개라도 치는 날이며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해하던 기억도 있다. 전기가 나가고 비바람까지 거세게 부는 어느 날이었다. 창문 틈으로 들리는 귀신 울음소리 같은 소리에 두려움을 넘어 공포심까지 느껴지던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숙제를 하던 나는 소리를 내어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 1번. 창밖의 소리가 무서워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서였을까? 쏟아지는 빗소리에 대꾸라도 하듯 빗소리가 커지면 내 목소리도 커지고 빗소리가 잦아들면 내 목소리도 작아졌다. 그렇게 소리로 방안을 채워나갔다.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음을 지키고 싶었나 보다. 그 후로 낭독은 나만의 놀이가 되었다. 숙제도 소리내어 읽으면서 했고, 숙제가 끝나면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을 한 권 한 권 꺼내어 다시 또 소리를 내어 읽기 시작했다. 혼자 저녁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었다. 그게 참 재미있었다.
낭독을 시작하니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았다. 오히려 친구들은 놔두고 먼저 집에 돌아와 숙제하며 낭독하는 날이 많아졌다. 원래 나는 소심한 아이였다. 누군가 말을 걸어줘야만 겨우 대답을 하고 쉬야를 하고 싶어도 표현을 못해 한겨울 교실에 앉아 실례를 하고는 얼 것 같은 엉덩이와 후들거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혼자서 책을 읽다 보니 조금씩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겼다. 처음에는 들릴 듯 말 듯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던 여린 목소리였는데 낭독을 하면 할수록 소리에 힘이 실렸다. 수줍게 내뱉던 한 문장 한 문장에 에너지가 담기기 시작했다. 마치 영화 라라랜드 주인공처럼 팔라이는 원피스를 입고 춤을 추는 것처럼 나는 낭독안에서 신나고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다. 내 목소리를 조금은 자랑하고 싶은 어린 마음에 친구들에게 먼저 말도 걸고 수업 시간에는 번쩍 손을 들고 발표도 하였다. 돌아가며 책을 읽는 시간이면 내 목소리에 취한 선생님은 다음 학생의 순서를 놓치실 때가 많았고 친구들도 내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했다. 에이, 그냥 혜정이가 읽으라고 해요. 그 반응들이 신기하고 뿌듯했다. 한 번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혜정아, 너 이 다음에 성우 한번 해보려구나? 설레는 이야기였다. 낭독이 한없이 재미있고 혼자서 놀 거리가 없어 즐겼을 뿐인데 이런 칭찬을 듣는 게 놀라웠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나는 정말로 성우가 되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 즐기는 사람은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재미있으니까 놀 뿐이다. 놀 때는 실수해도 괜찮다. 놀면서 실수하면 모두가 깔깔대며 즐거워한다. 그때의 내가 그랬다. 까르르 웃고 즐거워했으며 누구와 경쟁하지도 않았고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만끽했었다. 낭독. 사전적 뜻은 소리를 내어 읽는 행위지만 나는 낭독을 놀이라고 표현한다. 놀이는 즐기는 것이다. 5분이건 50분이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다.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괜찮다. 지금도 나는 약속이 없는 날이면 누워 지내며 여유를 누린다. 누운 상태로 휴식을 취하다가 꼼지락거리기도 하고 또 생각이 나면 소리내어 책을 읽기도 한다. 낭독하며 뒹굴다가 그대로 잠이 들 때도 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정신도 맑아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긴다. 함께 뒹굴며 동침했던 책을 펴들고 누운 자세에서 다시 낭독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목소리도 잠에서 깨지 않아 둔탁하고 거칠거칠하다. 그런데 그때의 목소리가 꽤나 매력 있다. 뭔가 게으른 듯 하면서도 여유가 느껴지고 때론 관능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렇게 누워서 소리를 내다 보면 어느 순간 편안하고 자유로운 나만의 매력적인 소리가 만들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목소리에 반하게 될 것이다. 놀면서 하는 낭독이 참 재미있다.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 내 마음과 목소리가 흐르는 대로 두면 된다. 낭독이야말로 그런 것이 아닐까?
저희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2달 후면 아기 엄마가 될 이수빈 선생님의 목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비 아기 엄마 이수빈입니다. 이수빈의 내가 만난 낭독. 나는 중학교 국어 교사다. 그런 내가 낭독을 배운다고 하면 수업에 활용하려는 뭐 그런 이유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겸사겸사일 뿐, 내가 처음 낭독을 배우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철저히 나를 위해서였다. 사실 낭독 이전에 원래 내가 좋아했던 건 연기다. 어설프게나마 배워본 연기는 나에게 진짜 나를 만날 용기와 자유를 주었다. 아마추어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섰던 무대는 나에게서 출발해 너에게 닿는 공간이었고, 내 존재와 다른 존재들에게 힘껏 귀 기울이는 공간이었고, 한바탕 굿판이 벌어지기도 또 용서받는 공간이기도 했다. 낭독을 배우는 지금, 연기와는 좀 다르지만 또 닮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팬데믹이 오고 다른 일이 바빠지고 그렇게 연극과 멀어지면서 낭독이라는 것에 조금씩 눈이 가기 시작했다. 내 안에서 뭔가 나가고 싶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들을 위해 낭독이라는 문을 찾아 열어주고 싶었다. 게다가 소설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본문을 읽어줄 때가 있는데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드는 기운이 느껴질 때면 힘든 것도 잊히고 에너지가 솟구쳤다. 어느 날은 1학년들과 도서실 수업을 하다가 무심코 너희 100만 번 산 고양이 읽어봤어? 하고 물었는데 읽어주세요 하는 예상 밖의 부탁에 뜬금없는 낭독회가 시작된 적도 있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낭독을 제대로 배워서 더 잘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스멀스멀 생겨났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들로 낭독이라는 문 앞을 서성거리다 작년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올해 초급반에 들어왔다. 뱃속의 아이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주는 시간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송정희 성우님이 소개해준 낭독, 내가 만난 낭독은 언제 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런 기술보다 먼저 두 발을 단단히 지면에 붙여 현존하며 나를 찾고 나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었다. 낭독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나. 결국 낭독은 나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는 것이었다. 내 숨으로, 내 목소리로, 내 안에 어떤 것을 꺼내 소리로 빚어내는 일. 재료도 도구도 모두 내 안에 있었다. 디테일하게 상상하고 글에 오롯이 몰입할 때 낭독은 저절로 일어났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나를 통과한 목소리는 듣는 이에게 정성껏 가닿을 수 있다는 걸 느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낭독하는 마음을 가져본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 정성을 놓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좋은 낭독가가 되는 길은 결국 좋은 사람이 되는 길과 이어져 있으니까.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침묵의 언어. 낭독을 하며 멈춰 있어야 하는 시간. 침묵하는 그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다음 문장으로 달려나가려고만 한다. 한 문장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은 채 치다르려고만 한다. 그러면 나는 잡아둔다. 멈추라고 하고 일부러 더 오랜 시간을 침묵 속에 내버려둔다. 낭독을 잘하게 되기까지는 한 걸음씩 떼면서 직접 체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침묵을 많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의미에 집중하지 못하고 글자를 소리내는 것이 급해서일 수도 있고 목소리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 여유가 없어서일 수도 있다.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침묵 훈련을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침묵이 강력한 언어이면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이다. 낭독을 할 때 언제 침묵이 필요할까? 문장에는 포즈가 필요한 공간들이 있다. 마침표가 있고, 말줄임표가 있고, 쉼표가 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도, 문단과 문단 사이에서도, 제목과 본문 사이에서도 멈추고 쉬어야 할 공간들이 있다.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누릴 때 낭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다음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자. 낭독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목소리는 참 신기하게도 가슴으로 느껴야 생명을 갖게 된다. 말줄임표가 사용된 문장이다. 말줄임표에서 충분히 침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글이 전하는 강도가 달라진다. 이 글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한다고 생각해 보자. 낭독은 머리가 아닌을 읽고 잠시 멈춰서자. 아마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할지 모른다. 낭독은 머리가 아닌? 무슨 말일까? 뭔가 다른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무슨 뜻이 있으려나? 읽는 자신에게도 듣는 이들에게도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을 준 후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자.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크게 읽지 않아도 괜찮다. 침묵 후 이어지는 이 문장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선다. 앞에서 멈춰서며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붙잡아 두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슴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바로 이해한다. 아, 낭독을 가슴으로 한다는 말이구나.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멈춰섰던 거구나. 쉬어야 할 공간에서 충분한 호흡을 두고 낭독을 할 때 소리에 더 힘이 실린다. 나 혼자 낭독할 때도 침묵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문장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끝에는 마침표가 있다. 한 문장을 낭독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반드시 멈춰서는 시간이 찾아온다. 그 시간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그 문장을 끝까지 읽었다고 침묵으로 말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읽은 문장을 충분히 음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느껴지는 여운이 길다면 오랫동안 멈춰 있자. 성급하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괜찮다. 잠잠해야 할 시간을 잘 받아들이면 낭독에 깊이 빠져들 수 있다. 침묵은 그 자체가 하나의 언어이며 그로 인해 다른 언어들도 강력해지는 경우가 많다. 침묵에 따라 낭독하는 문장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침묵을 충분히 느끼고 활용하며 낭독을 해보자. 한 문장을 온전히 소화했다는 책임감을 고요 속에서 느껴보자.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으로 비칠 수 있지만 멈춰서는 동안 한 문장이 온전히 마무리되고 다음 문장이 움직일 준비를 한다. 침묵은 낭독의 호흡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언어다.
다음으로 시 한 편을 더 낭독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사실 저 이제 출산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고 뱃속의 아이에게, 지금 낭독회 줌에 들어와 있는 제 남편에게 들려주고 싶은 시입니다.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네, 수빈 남편이라고 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비에도 지지 않고, 미야자와 겐지.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에도 여름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을 가지고, 욕심은 없이 결코 성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웃으며, 하루의 현미 네홉과 된장과 조금의 채소를 먹고, 모든 일에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잘 보고, 듣고, 알며, 그리고 잊지 않으며, 들판 소나무 숲 그늘 밑 자그마한 초가집 오두막에 살면서, 동쪽에 아픈 아이 있으면 가서 돌봐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 있으면 가서 볕단을 지어주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가서 두려워 말라 위로하고, 북쪽에 다툼 있으면 별거 아니니 그만하라 권하고, 가뭄 들면 눈물 흘리고, 여름에 추위 오면 허둥지둥 걷고, 모두에게 바보라고 불리는, 칭찬도 듣지 않고 걱정도 끼치지 않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 마리의 고양이가 된 강미선 낭독가님의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저희 수빈 선생님이 오늘 좀 급하게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강미선 선생님이 먼저 아니고 저희 송수경 선생님이 좀 먼저 해주시고 오늘 강미선 선생님이 영상으로 좀 올려주셔가지고 저희 먼저 송수경 선생님 하시고 여소연 선생님 하시고 오동훈 선생님 하시고 미선 선생님 영상 좀 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네. 송수경 선생님 나와주세요. 수빈 선생님 낭독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남편분 되게 감동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서 이제 너무 바보처럼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수경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송수경의 낭독 이야기. 명상을 접하면서 책 읽기 모임에 참여하며 처음으로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책을 읽으며 목소리를 녹음하고 그 파일을 올리는데 녹음 파일 속에서 들려오는 나의 목소리는 너무나 낯설었다. 55년 넘게 함께해온 나의 목소리인데 분명히 내 몸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이게 내 목소리라고? 기계음에서 들려오는 나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딱딱한 어린아이 목소리였다. 그것도 엄청 숨이 가쁜. 실망스러웠다. 조급한 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럽기까지 했다. 녹음하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그림책을 접하면서 그림책 명상으로 선한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그림책을 잘 읽고 싶었다. 그때 낭독학교를 알게 되었고
낭독을 시작하며 얼마 후에 나는 내 목소리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기했다. 너무나 좋았다. 실은 글을 읽을 때 더 행복해졌다. 드디어 나는 내 목소리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낭독의 힘인가 보다. 아직은 발음도 서툴고 숨도 가쁘고 익혀야 할 것들도 많지만 그런 여정들 속에서 나를 더 깊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오늘도 내 목소리를 내고 들으며 내 마음을 만난다. 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만과 편견. 그들이 개울 쪽으로 잔디밭을 가로질러 건널 때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집을 보려고 돌아섰다. 삼촌 내외도 걸음을 멈췄다. 엘리자베스는 저 건물이 언제쯤 지어졌을까 하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다하시가 마구간이 연결된 집 뒤편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둘 사이의 거리는 20m도 못 되었고 다하시가 너무나 갑작스레 나타난 바람에 엘리자베스는 그를 피할 수 없었다. 다하시도 몹시 놀랐는지 한동안 움직일 줄 몰랐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그들에게 다가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중한 태도로 엘리자베스에게 말을 걸었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다하시가 계속 다가왔기에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인사를 받아야 했다. 삼촌 내외는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약간 떨어져서 서 있었다. 놀란 엘리자베스는 그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가족의 안부를 묻는 그의 질문에 본인이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갑자기 변한 다하시의 태도가 그녀는 당황스러웠다. 그가 계속 말을 꺼낼 때마다 그 당황스러움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평생을 살면서 지금 이 순간처럼 당혹스럽고 불안한 감정을 느낀 적은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이곳에 온 게 터무니없는 잘못처럼 여겨졌다. 다하시도 당황했는지 평소에 침착했던 말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롱보는 언제 출발하는지, 더비셔에는 얼마나 머무는지 따위의 질문만 되풀이하고 있었는데 무언가 서두르는 모습이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중에는 그도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는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급히 작별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돌아오는 동안 다하시의 성품에 감탄한 삼촌 내외는 연신 그를 칭찬했지만 엘리자베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감정에 빠져서 묵묵히 걷기만 했다. 괴로움과 수치심이 그녀를 괴롭혔다. 내가 이곳에 오다니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이었어. 얼마나 그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그렇게나 자존심이 센 남자에게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야. 아마도 내가 일부러 자기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하겠지? 아,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그 사람은 왜 또 예정보다 하루를 당겨서 왔을까? 엘리자베스는 몇 번이고 다하시와의 재회를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다. 달라진 그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섰다. 그가 먼저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 더구나 그렇게 정중한 태도로 가족의 안부까지 물어보다니 엘리자베스는 그가 위험을 내려놓고 그렇게 예의 바르고 상냥한 태도로 말을 건네는 모습이
의아하고 놀라웠다.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가 로징스 정원에서 그녀에게 편지를 건네며 말을 하던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중에서.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고 계신 그 초급 같지 않은 멋진 목소리를 가진 강미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음소거를 했어요. 음소거 해제했어요. 여소연 선생님 혹시 괜찮으세요? 응, 아까 강미선 선생님이 오늘 영상으로 보내주셔갖고, 예, 라스트에 한번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괜찮으세요? 여소연 선생님 호흡 어때요? 집중이 되시나요? 맞습니다. 네, 제 네. 목소리 잘 들릴까요? 네, 잘 들려요. 그래서 여기 네, 오프에 참여하신 여소연 선생님이랑 오동훈 선생님하고 강미선 선생님 거,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여소연의 낭독 이야기. 어느 연수에서 둥글게 앉아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원의 가운데 시선이 머문 자리, 작은 돌 위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Speak your voice. 그 순간 이 말은 마음을 울리며 내게 질문을 심어줬다. 나는 진정 내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가? 진정 내 목소리는 무엇이지? 낭독 기초반 수업을 들으며 오래전 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낭독은 내 마음에 들려주는 나의 목소리라는 걸 수업 시간마다 느낄 수 있었다. 내 목소리를 만나는 체험은 신비하고 벅찬 경험이었다. 때마침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 목소리에 편지를 보냈다. 안녕, 내 목소리.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와 함께 세상에 나온 목소리. 너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 노래라고. 노래야, 오늘 너의 목소리를 들었어.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는 내가 아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현존하는 나의 목소리. 단단하면서도 힘이 있는, 저 아래에서부터 몸을 울리고 나오는 나의 소리였어. 네가 출발하는 곳에서부터 몸통을 울리고 성대를 지나 밖으로 나오는 너와 만나는 순간 온몸이 꽉 차는 기분이었어. 오랜만에 너와 만났지. 세상에 나의 목소리를 내도 될까? 이곳에서는 이 소리가 어울릴 거야. 저렇게 말하는 게 좋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두려움을 품은 내 안의 부분들은 세상에 나를 잘 섞이게 하려고 애썼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때마다 내가 조금씩 지워지고 있는 것 같아 쓸쓸했지. 하지만 나의 목소리 노래. 너는 여전히 내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변함없이 말이야. 참 고마워. 영혼의 울림. 품이 크고 믿음직한 너의 손길로 두려움을 쓰다듬고 자유롭게 세상으로 넓고 깊게 노래하자. 지금 여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쉼이 있는 낭독. 종종 콧노래를 흥얼거릴 때가 있다. 가볍게 시작했는데 재미를 느껴 본격적으로 흥얼거리다 보면 코 주위에 잔잔한 진동이 느껴지고 입술에 파장이 생기기도 한다.
그럴 때 코가 건강해진다. 축농증이나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병세가 호전되기도 한단다. 작은 진동만으로도 감각이 깨어난다고 볼 수 있다. 집중해서 낭독을 할 때면 향기가 체감되기도 한다. 새콤한 레몬을 표현한 글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이고 향이 느껴진다. 또 벌레를 표현한 글을 읽으면 스멀스멀한 느낌이 들며 몸속이 근질거리기도 한다. 글의 내용이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머릿속에 떠오를 때도 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낭독을 해도 별 감흥이 없고 감각도 둔탁하게 느껴진다. 휴식이 필요한 순간이다. 악보에도 쉼표가 있고 우리 인생에도 쉬어가는 시간이 있듯이 낭독을 할 때도 휴식이 필요하다. 안식할 때 모든 감각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고 다시 새롭게 깨어난다. 악기가 빈 공간을 울려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듯 우리의 몸과 마음도 여백이 있어야 공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요사이 쉬면서 몸과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을 가졌다. 예전부터 기회가 되면 금식을 해보리라 생각했는데 마침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 3일 금식을 하는 동안 신기한 체험을 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각도 세밀하게 살아났다. 별거 아니라고 여기던 사소한 거짓말도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에 품었던 안 좋은 생각들도 깨달아졌다. 안을 비우는 동안 마음의 감각들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만 같았다. 금식 후 식사를 하니 미각도 더 예민해졌다. 음식에서 느껴지는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이 섬세하게 살아났다. 그동안 얼마나 내 혀가 자극적인 맛에 취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쉬고 비워내니 모든 것이 다 새로웠다. 그래서 전해지는 향과 맛도 더 향긋하고 생생하게 다가왔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금식을 하고 낭독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낭독이 예전 같지 않고 감각이 무뎌진 것 같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다. 낭독하는 재미에 탄력이 붙었다면 계속해서 즐기면 된다. 만약 텍스트를 읽어도 별 감흥이 없고 그저 글자의 덩어리라고 생각된다면 책장을 덮어도 좋다. 쉬고 나면 마음의 여유가 찾아온다. 텍스트를 다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그때 다시 책을 읽으면 된다. 억지로 무리해서 하지 말자.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부담이 찾아올 수 있다. 소리내는 일이 직업인지라 오랫동안 낭독을 하며 살아왔다. 일상에서 생긴 상처나 스트레스를 글을 읽으며 풀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낭독이 가진 힘을 알게 되었고 강좌와 모임에서 그 유익을 알렸다. 실제로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내면이 좋아졌다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낭독을 하길 바라고 소리내는 즐거움을 알았으면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일이나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휴식이 있는 낭독이었으면 한다. 한두 번 낭독을 한다고 해서 내면이 회복되거나 기쁨이 넘쳐나지는 않을 것이다. 글을 읽으며 진지하게 텍스트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론 아무 생각 없이 소리내어 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모든 과정을 단기간에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휴식을 가지며 낭독을 했으면 좋겠다. 지치면 쉬어가면 된다. 나 역시 글을 읽다가 글맛이 느껴지지 않고 감동이 오지 않으면
잠시 책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한다. 한숨 잠을 청하기도 한다. 그래야 놀이인 낭독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다.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TV를 보며 쉬다가 퇴근 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집안일을 끝내고 소파에 누워 있다가 가만히 책을 꺼내 들고 나직이 소리를 뱉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낭독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나를 위한 낭독을 준비하고 계신 오동훈 선생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동훈의 내가 만난 낭독. 제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녹음하고 여러 번 들어보며 제 말버릇을 관찰했습니다. 발음이 엉성하고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모음을 쓸데없이 길게 내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 목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제가 낭독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제 목소리에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 목소리에 집중하고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낭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낭독. 아빠가 돌아가신 지 8, 9년쯤 된 것 같다. 정이 많았던 없었던 간에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가 않다. 나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 사실 아빠랑 그다지 사이가 좋았다고는 할 수 없다. 별로 살갑지도 않았고 같이 산 시간도 길지 않았다. 오히려 아빠를 미워했던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드문드문 아빠 생각이 떠올랐다. 함께 차를 타고 가며 봤던 허드러지게 핀 벚꽃들, 바람이 불 때면 아빠가 행하던 몸짓들, 아빠가 좋아했던 미니 족발, 벚꽃을 볼 때마다, 오줌상을 볼 때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빠가 떠올랐다. 하루는 혼자서 박연준 작가가 쓴 소란이란 글을 낭독하고 있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있잖아, 장롱에 아슬아슬 쌓아놓은 이불들이 기어코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아빠가 쏟아지네. 감당이 안 되는데 아프진 않아. 이 글을 소리내어 읽는데 속에서부터 눈물이 올라왔다. 참 많이 울었다. 눈물이 계속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엉엉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그 후로 심청과 같은 판소리에서 아이고 아버지 하는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다. 아빠에 대한 마음이 그동안 가슴에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낭독을 하며 아빠를 떠나보내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봤다. 돌이켜보면 온전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내어 글을 읽었던 것 같다. 낭독을 하는 순간 팔자가 붕 하고 내 마음을 울렸다.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었고 속에 쌓인 것을 꺼내놓고만 싶었다. 계속 소리내어 글을 읽었고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감정들을 밖으로 쏟아내려고 했다. 그렇게 나는 낭독을 하면서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날은 혼자 골방에 들어가 3시간을 울면서 소리내어 책을 읽기도 했다. 읽으면 감정이 동하고 이건 내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글이 있다. 그런 글을 접하면 마음에 찡한 울림이 오는데 소리내어 읽으면 감동이 더 깊어진다. 텍스트가 소리로 변해 마음에 닿을 때 내면에 파문이 인다. 어떤 때는 글의 내용은 전혀 슬프지 않는데 낭독을 하면서 알 수 없는 울음이 솟구치기도 한다. 내 마음에 묻어두고 꺼내보려 하지 않았던 감정과 생각들이 내 소리에 흔들려 들춰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낭독을 하면서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씻긴 것 같이 맑아진 느낌을 받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낭독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 봉사자들 목소리로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그것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하는 게 수업의 목적이다.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봉사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만나면 부담감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나는 그분들에게 즐기라고 말한다. 봉사 이전에 자신이 즐거워야 합니다. 내가 즐거워야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어요.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낭독을 하며 내 마음과 영혼을 돌본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좋아하신다. 역시나 봉사니까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다. 자신에게 좋은 시간을 허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낭독을 할 때 소리도 잘 나오고 결과물도 좋게 나온다. 나를 위한 낭독이 남을 위한 낭독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나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소리를 내라고 말한다. 나 역시 나를 위한 낭독 시간을 많이 가졌다. 아빠를 떠올렸던 그 일도 나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내 목소리를 내면에 들려주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잠들어 있는지 살필 수 있었다. 내 안에 쌓인 감정들을 하나씩 들춰내며 슬픔을 발견했고, 계속 입을 열어 글을 읽으며 그 슬픔을 떠나보냈다. 나를 위한 낭독이 무거운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울 때가 더 많다.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된다.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해서 텍스트를 들려주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면 된다.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텍스트에 푹 빠져들고 싶은 날이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날이면 혼자 있을 공간을 찾아 그곳에서
나에게 낭독을 허락하면 어떨까? 예, 야, 여기까지가 제 낭독입니다. 지금 채팅창이 터질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아이고, 네. 아마 오동훈 선생님 목소리의 울림에 감동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저도 오동훈 선생님의 낭독을 들으면서 다시금 제 슬픔을 흘려보낸 시간을 좀 보냈네요. 지금 짧은 순간이지만. 그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가사가 떠올랐어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네. 이게 떠올랐고요. 오늘 그래요. 낭독이 슬픈 것만은 아니잖아요. 마지막 엔딩은 아주 우리 또 상큼한 고양이님이 계십니다. 귀엽고. 우리 강미선 선생님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해외에 지금 가셨다가 지금 오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참여는 힘드셔가지고 지금 듣고는 계신 것 같거든요. 화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보이나요, 선생님들? 네. 박미선의 내가 만난 낭독.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림책을 읽는다. 나는 글과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책을 만나면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읽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동안 소리내서 책을 읽는 것은 나에게 익숙한 일이 되었다. 나는 작년 한 해 동안 평소에 좋아했던 그림책 작가님이 진행하신 시와 그림책 모임에 함께했다.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우리는 책방에서 만나 한 달 동안 읽었던 시집과 그림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까진 다른 책방 모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리의 모임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었다. 모임을 시작하기 전 낭독가 선생님께서 시집과 관련된 그림책을 한 권씩 낭독해 주셨다. 분명 나도 여러 번 읽었던 그림책들인데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낭독가 선생님의 낭독을 통해 듣고 보는 그림책들은 내가 전에 읽었던 그림책과는 달랐다. 같은 책이라도 누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낭독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달 동안의 초급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책을 잘 읽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던 낭독은 나에겐 익숙하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 낭독은 글을 읽는 것이다. 글을 읽기 위해 긴 호흡도 연습하고 듣는 이들을 위해 좋은 발음과 발성, 문장을 구성화한 화술도 필요하다. 그런데 낭독은 글만 읽어서는 안 된다.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처음 낭독 연습을 하고 다시 들어보았을 때 나는 너무 낯선 나의 소리와 마주했다. 지금까지 소리를 내서 책을 읽는 건 너무 익숙한 일이었지만 그 소리를 다시 듣는 건 나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 매주 녹음 파일을 올리는 과제를 하며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 없던 시간들도 있었다. 잘하고 싶은 욕심에 온몸에 힘이 들어가 오히려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녹음한 과제들이 쌓이고 내 소리에 경청하는 동안 점점 몸에 힘은 빠지고 낭독하는 목소리도 편안해졌다. 무엇보다
낯설었던 나의 목소리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나에게 낭독은 익숙하지 않던 나의 목소리에 익숙해지는 시간이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 나는 고양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다. 다만 어두침침하고 눅눅한 곳에서 야옹, 야옹 울고 있었던 것만은 기억한다. 여기서 나는 처음으로 인간이라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들었는데 그것은 서생이라는 인간 중에서도 가장 영악한 족속이었다고 한다. 이 서생이라는 족속은 이따금 우리 고양이들을 잡아 삶아 먹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다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단지 서생의 손에 얹혀 쓱 들어 올려졌을 때 뭔가 둥실둥실 떠있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다. 손바닥 위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생을 쳐다보았는데 그때가 아마 인간의 얼굴을 처음 본 것일 게다. 참 묘하게 생긴 족속이구나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다. 우선 털로 덮여 있어야 할 얼굴이 반질반질한 게 마치 주전자 같았다. 나중에 다른 고양이들도 많이 만났지만 이런 등신 같은 족속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게다가 얼굴 가운데가 너무 튀어나와 있었다. 그리고 구멍 안에서 뿍뿍 연기를 내뿜고 있었는데 코가 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이 인간들이 피우는 담배였다는 사실은 최근에서야 겨우 알았다. 서생의 손바닥 위에서 잠시 기분 좋게 앉아있나 싶었는데 벼랑간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생이 움직이는 건지 내가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눈이 핑핑 돌고 속이 울렁거렸다. 도저히 살 수 없겠구나 생각한 순간 털썩 소리가 나면서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거기까지는 생각났지만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내려 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서생은 보이지 않는다. 그 많던 형제 자매들도 한 마리도 곁에 없다. 소중한 어머니마저 모습을 감췄다. 게다가 이곳은 여태 있던 곳과는 달리 굉장히 밝다. 눈을 뜨고 있기 힘들 정도다. 어라, 뭔가 이상한데? 생각하며 슬금슬금 기어나가려고 하자 온몸이 욱신욱신 쑤셨다. 나는 볏짚 위에서 갑자기 조릿대 밭으로 내던져진 것이다. 어렵게 조릿대 밭에서 기어나오자 멀리 큰 연못이 보였다. 나는 연못 앞에 앉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 봤다. 특별하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잠시 시간이 지나자 여기서 울어대면 서생이 데리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야옹, 야옹. 시험 삼아 울어보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 곧 연못 위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배가 너무 고팠다. 울고 싶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 뭐라도 좋으니 먹을 것이 있는 곳까지 움직이자. 이렇게 결심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연못 왼편으로 돌기 시작했다. 너무 괴롭다. 고통을 꾹 참고 계속 기어가자 간신히 인간 냄새가 나는 집이 보였다.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어 나는 대나무 울타리 사이로 난 구멍을 통해 집의 뜰 안으로 숨어들었다. 나츠메 소세키,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 중에서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우리 강미선 선생님 거의 메소드인데요. 메소드 역인데 지금 거의 체화가 그냥 그 고양이가 그냥 체화가 싹 돼가지고 그냥 텍스트가 그냥 쫙 스며드네요. 네. 선생님들 애쓰셨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어레인지 하지 않고 에피소드 하나를 각자 통째로 좀 다 낭독하도록 안내를 좀 해드렸어요. 원래 좀 시간 제한을 두는데, 그런데 저는 이거 갈 때마다 에피소드 낭독도 좋지만 선생님들이 만난 그 낭독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다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참 진입을 잘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에 울컥하기도 하고 정말 빵빵 터지는 웃음 포인트도 있고 네. 짧지만 그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통과하신 낭독이라는 터널이 있거든요. 그 터널에서 제가 마주쳤던 선생님들의 순간순간의 얼굴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얼굴들에 깃든 호흡, 소리. 그래서 오늘의 이 소리를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들을 더 앞으로 많이 성장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이 소리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이 낭독의 씨앗이 정신의 씨앗이에요, 결국. 근데 이 정신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첫 소리, 초심을 잘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 근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나가지 않으시고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채팅창이 지금 터질 것 같아요. 네. 김민영 선생님, 네, 감동입니다. 첫 소리의 기억, 여행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낭독회 잘 들었습니다. 임승주 선생님께서 감동받으셨나 봐요. 강미선 선생님한테 한 마리 고양이를 보았어요. 네, 저랑 이제 같이 있는 클래스 단톡도 있는데, 단톡에서 강미선 선생님, 어머, 이분은 바로 강사하셔도 되겠어요. 김명진 선생님, 소리를 통과한 감정이 발화 중입니다. 마음은 선생님들 소리 자리에 머물렀어요. 낭독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번역하는 일이네요. 내가 만났던 낭독으로 추억 여행했어요. 예. 김명진 선생님도 모든 클래스 과정 다 마치시고 강사 과정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꽤나 오래 이제 낭독 인연을 맺으신 분인데, 이 초심의 소리가 그리우신 거예요. 가끔가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첫 소리로 또 영감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자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임승주 선생님, 와, 이번 주 뭐예요? 연기자? 강미선 선생님, 아나운서? 성우? 정말 잘하시네요. 네. 아, 그런데 우리가 낭독은 잘한다, 못한다, 요런 거 없어요. 우리의 낭독, 나의 낭독은 어떻다? 다 좋습니다. 조다. 네. 자, 임승주 선생님 아마 오동훈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서 감동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동훈 선생님이 낭독하신 글이 선생님 목소리와 잘 어울리네요. 작가가 남성인 것처럼 전달되어 다른 글인 줄 알았어요. 텍스트에 푹 빠지게 인도하시네요. 그리고 미경 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의 낭독을 들으니 초급반 시절 나에게 낭독으로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던 기억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선생님들의 낭독으로 글이 제 마음에 잘 들어옵니다. 참 좋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유현미 선생님께서 오동훈 선생님의 목소리로 듣는 아빠와의 추억은 또 다른 감흥으로 다가옵니다. 선생님 소리 자체만으로도 벌써 아빠가 그립습니다. 목소리의 마력이 대단합니다. 오동훈